네, 여러분 저 1004페이지, 페이지도 좋네. 1004페이지. 자, 정보 들어갈게요. 자, 1472번 넘어가고 1473번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질적 요건. 자, 1번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정확사죠. 정확사, 적실목, 적실목, 정확사. 그래서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은 정확성, 사실에 일치되면 정확성이 있는 거죠. 사실과 다르면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저 해설을 보시면 정보의 질적 요건에 적정 완시객 이렇게 있고, 자, 적실성하고 정확성은 적실목 정확사, 적실목인데 목적이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적실목 적실문 정확사, 적실목 적실문 정확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완전성은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싸그리 다 담고 있느냐, 이게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원에서 완전성은 하여튼 딱 하나만 빼놓고 유류품 수사에 있어서 완전성 빼고 나머지는 다 싸그리 다 그냥 수집하는 것을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망라되어 있는 거, 이것을 완전성이라고 하고요. 자, 적시성,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는지 여부, 그것이 이제 적시성이고요. 자,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 증대와 안보 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것을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객관성이죠.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객관성을 가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 시각이 아니라 자기 부서의 시각만 반영한다든지, 특정 사람의 이득만을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이 객관성입니다. 1474번 경찰 정보활동. 자, 2번에 정보 상황 보고란, 정보 상황 보고는 그냥 상황 보고나 똑같습니다. 정보 상황 보고, 상황 보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매일 전국의 사회 갈등이나 집회 시위 상황을 정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는, 이것은 중요 상황 정보. 이것은 중요 상황 정보. 그래서 중요 상황 정보를 중보라고도 합니다. 중보. 그것이 앞글자 뒷글자 이렇게 따서 중보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 시도청급에서 당직을 서다 보면 새벽 한 5시 6시 사이에 막 팩스가 막 엄청 막 한 7, 80장 막 들어와요. 그것이 저 경찰청에서 이 중보 날리는 겁니다. 중보. 그래서 24시간 동안 있었던 집단 갈등 상황, 뭐 집회 시위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항의했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쫙 정리해서 우리 경찰 내부에도 하다라고, 또 외부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외부 기관들에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 한 번 전파하는 것이 이 중요 상황 정보 중보고, 아까 정보 상황 보고, 이번 앞에 정보 상황 보고는 집단 갈등이 있을 때, 뭐 집회 시위 등 집단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상황을 그때 보고해 주는 것이 정보 상황 보고죠. 그래서 정보 상황 보고는 속보고, 이 중요 상황 정보는 매일 한 차례씩만 하는 것이고, 3번에 정보 판단서 또는 정보 대책서는 그 밑에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서 미리 작성해서 경비 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가 이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가 뭐냐면, 집회 시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집회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도대체 참석자들은 얼마나 참석하고 뭐 폭력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지휘관이 경찰력을 얼마나 배치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보고하는 것이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시위가 개최됐는데 뭐 10,000명이 모일 것 같으면 만 명이 모이면 한 뭐 10개 중대, 10만 명이 모이면 뭐 50개 중대, 100개 중대, 이렇게 이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모일 건데 10,000명밖에 안 모이는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100개 중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10개 중대밖에 배치 못했어. 그러면 당일날 난리 나겠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 여기서 책임져야 됩니다. 정보 기능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경비 기능이 아니라, 경비 기능은 정보 기능의 정보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뛰는 것이 이제 경비고, 실제 이렇게 정보를 파악해서 큰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보
정보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파악 같은 것이 잘못돼가지고 경찰력을 미비하게 배치를 했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정부에서 져야 됩니다. 자, 4번에 정책 정보 보고서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것이 정책 정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정책 정보 보고서가 우리 치안 정책 정보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모든 정책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 해가지고 만드는 보고서가 이 정책 정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정보 보고서를 만드는 그 파트의 사람들은 우리 조직 안에 같은 최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막 뽑아내가지고 막 교육 훈련 시켜가지고 보고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정책 정보 보고서입니다. 1475번. 자, 정보의 분류. 자, 정보의 분류 안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목적소, 적극 정보, 소극 정보 또는 이 소극 정보를 보안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소, 목적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정보는 뭐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가 적극 정보고, 소극 정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보가 소극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국가 안전 보장 또는 국가의 경찰 기능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적극 정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가의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가 이 소극 정보. 자, 해설을 보시면 정보를 분류해 보면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준에 따라서 수략술. 그래서 전략 정보는 지도부에서 쓰는 것이 전략 정보고, 전술 정보는 하위 부분에 쓰는 것이 전술 정보죠. 다만 이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 경찰청 안에서는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략 정보고, 하위 부문에서 시도청이나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술 정보인 것이고, 대신 국가 차원에서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략 정보고, 경찰청 같은 데서 사용하는 정보는 그냥 전술 정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개념이 전략 정보, 전술 정보 개념이고요. 자, 분석 형태에 따라서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그래서 분기 현판, 분석 형태에 따라서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분기 현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쫙쫙쫙 분류해 놓은 거, 그것이 이제 기본 정보고, 현재에 대한 막 속보 막 보고를 받아서 작성하는 거, 이런 것이 현용 정보고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정보가 판단 정보라고 합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극 정보, 소극 정보, 목적소, 목적보.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 정보, 기술 정보. 그래서 활인기죠, 활인기.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 기술이 활동하는 거, 기계가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인간 정보, 기술 정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76번에 정보를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때 분기 현판. 그래서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니은의 기술 정보는 수집 활동에 따라서 활인기,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 정보가 틀렸고요. 1477번 정보를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때 다음 보기와 관련 깊은 정보 분기 현판,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가 있는데, 자,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평가 정보로서 정책 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판단 정보,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판단 정보. 자, 147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첫 번째,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거, 판단 정보. 분기 현판의 판단 정보. 두 번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활동, 태업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점의 분석과 판단에 관한 정보. 나라 지키는 정보.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 국가 경찰 기능. 그래서 보안 정보, 소극 정보. 보안 정보, 소극 정보. 자, 1479번 정보에 대한 설명. 자, 4번에 정보의 적시성이란 제때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적시성이란 정보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은 생산자의 생산 시점이다. 사용자. 생산자의 생산 시점이면
뭐 적시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지 꼴린 대로 그냥 지 시간 될 때 자기 편할 때 정보 작성하는 것이 생산자의 생산 시점에 맞추는 것이죠. 사용자의 사용 시점에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1008번 아니 저기 1480번 정보를 출처에 따라 분류할 때 적절한 것은 1번 근본 출처 정보는 정보 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공개 출처 정보 그냥 딱 개방되어 있는 정보원 뭐 TV라든가 또는 하여튼 숨어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그것을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 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정보. 이게 뭐죠? 정보관이 계획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정기 출처 정보죠. 정기적으로 만나서 받는 거. 대신 갑자기 만나서 그냥 정보를 획득하는 거. 그게 우연 출처 정보죠. 그래서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 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한 거. 우연히 만나서 받는 거. 우연 출처 정보. 자, 3번에 정기 출처 정보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로 일반적으로 우연 출처 정보에 비해서 출처의 신빙성과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없다? 우위를 점하죠. 이 정기 출처 정보하고 우연 출처 정보하고 뭐가 달라? 정기 출처 정보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연 출처 정보는 우연히 만나서 그냥 받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만날 사람이 뻥카를 치겠어? 한 번 만나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뻥카를 치겠어? 우연히 만난 사람이 뻥카 치겠죠. 다음에 또 만날 기약이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데 뻥카 치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정기 출처 정보가 통상적으로 우연 출처 정보보다 신뢰성, 신빙성 측면에서 더 높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맨 아래에 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를 보시면 자, 먼저 근본 출처 정보, 부차적 출처 정보. 자, 근본 출처 정보는 원 출처죠, 원 출처. 이게 옮겨서 전달을 받지 않고 그냥 원 출처로부터 직접 받는 거. 그래서 중간 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 중간에 중간 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 자, 부차적 출처 정보는 한번 튕겨서 받는 거. 한번 쿠션을 쳐서 받는 거. 그래서 중간 매체가 있는 경우의 정보를 이 부차적 출처 정보라고 하고요. 자, 정기 출처 정보는 정기적으로, 우연 출처 정보는 우연히 만나서. 자, 비밀 출처 정보는 그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의 입장이 낮춰질 우려가 있는, 그래서 강력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노출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것이 비밀 출처 정보고, 그래서 각종 뭐 정보원, 각종 정보원, 그 다음에 국가 기관원을 우리 정보원으로 사용할 때 이럴 때 다 비밀 출처 정보고요. 공개 출처 정보는 정보 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더라도 상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 TV, TV 방송, 잡지, 논문 이런 것들이 이 공개 출처 정보입니다. 그런데 비밀 출처 정보와 공개 출처 정보가 있으면 꼭 우리 느낌에 비밀 출처 정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정보 세계에서는 비밀 출처 정보보다 공개 출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공개 출처 정보를 워낙에 무시했었거든요. 다 이제 비밀 출처 정보가 최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공개 출처 정보도 비밀 출처 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들이 그 밑에 있는데, 자, 먼저 미국의 랜센이 이런 말 했어요. 각국 정보기관 정보의 80% 이상이 공개 출처로부터 입수되고 있더라. 즉 공개 출처 정보가 실제 정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부분이 이 공개 출처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간첩들도 잡고 보면 막 북한에다 뭘 막 보고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떠보면 그냥 TV 보고 자기가 정리해서 보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TV 보고 정리하고 잡지 보고 정리하면 아무런 보탬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우리나라 막 사회생활을 하면서 TV 보면서 막 자기 생각을 엄청 넣어서 정리를 하면 북한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오른쪽에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이게 뭔 말이야?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스파이를 보내려면 비용이 엄청 들고 적발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적발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을 보내면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적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면서 막 정리해서 본국으로 보내주면 본국에서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학생만 보내면 스파이 따로 안 보내도 스파이 못지않은 공개 출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공개 출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고요. 자, 맨 밑에 비밀 출처라고 해서 마지막 당구장 비밀 출처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 출처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거나 그 반대의 경우인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날의 공개 출처 정보와 비밀 출처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비밀 출처가 중요하긴 하지. 그러나 공개 출처 정보도 비밀 출처 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학입니다. 자, 1481번 정보의 순환 과정. 1번 정보의 순환 과정은 먼저 큰 순환 과정이 요수 생배죠. 큰 순환 과정. 전체적인 순환 과정이 요수 생배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이 안에서 각각의 과정이 또 소순환 과정을 또 거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첩보 수집의 소순환 과정은 첩보 수집 계획, 개척, 획득, 전달. 이 획득이 수집이죠. 획득이 수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개수전이죠. 개개수전 또는 계획 개수전. 개개수전 또는 계획 개수전. 자, 3번에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은 선기 평분중. 이것은 생산 과정이죠. 생산 과정. 요수 생배 중에서 정보를 생산할 때 선택 기록한 다음에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을 통해서 정보가 생산되죠. 그래서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이 아니라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 선기 평분종에 또는 분기 평분종에, 이 선택을 분류라고도 하기 때문에 선기 평분종에 또는 분기 평분종에. 자, 4번에 정보 생산이 아니라 이게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이 첩보 기본 요소 결정, 수집 계획서 작성, 명령 하달, 사후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명조 또는 기계 명검. 왜냐면 맨 끝에 사후 검토라고도 하고 또 조정 감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 명조 또는 기계 명검. 다음 페이지 1482번. 자, 정보의 순환 과정. 가에 정보의 순환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가 요수 생배 중에서 생산 단계가 아니라 첩보 수집 단계입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 즉 경찰청 뭐 몇 층이야? 저기 경찰청 8층인지 13층인가 해서 이 정보 보고서 막 작성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막 지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정보 보고서를 잘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첩보가 없으면 못 씁니다. 첩보가 없으면 정보 보고서 못 써요. 첩보를 걔네들한테 제출을 해줘야 걔네들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첩보가 없으면 정보 보고서를 못 만들죠. 첩보가 없으면 정보를 못 만들죠. 그래서 첩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으로서 행세하려면 첩보가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걸 많이 수집해야 정보기관이 힘을 쓰는 것이고, 정보기관이 첩보가 없어, 정보기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첩보 수집 단계입니다. 자, 나의 첩보 수집 단계의 소순환 과정이 기계 명조, 기계 명검. 이것은 첩보 요구 단계입니다. 첩보 요구를 할 때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명령하다라고 사후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계 명조, 기계 명검, 첩보 요구 단계. 자, 다 정보 생산 단계 소순환 과정이 선기 평분종에 또는 분기 평분종에. 그래서 두 번째 기록 평가를 바꿔놔서 틀렸습니다. 선기 평분종에 또는 분기 평분종에. 자, 마에 정보 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이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리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한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필요한 사람한테만 알려라. 이게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보안성의 원칙은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정보 활동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알려라.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이 정보 배포의 원칙이 필시적 계보가 있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필시적 계보.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배포해라. 필요성의 원칙. 자, 바에 정보 배포의 수단 중 특별 보고서는 어떤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 이 특별 보고서하고 비교되는 것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죠. 이게 지금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입니다. 특별 보고서하고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요청받은 걸 가지고 정보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 보고서는 요청받지 않았는데 정보기관의 판단으로, 정보기관 또는 정보부서의 판단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특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기관의 또는 정보부서의 판단을 한번 제공해 줘. 이런 요청을 받고 만드는 것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특별 보고서는 우리가 정보 첩보가 수집되면 버리지 않습니다. 다 차곡차곡 분류해서 다 기록을 해두죠. 그렇게 막 정리를 해두는데 어느 순간 정보관이 딱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였어. 많이 쌓였고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이 정보가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기관한테 엄청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 판단에 특별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딱 전달하는 것이 특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특별 보고서는 요청받지 않았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요청받았어. 야, 정보 부서의 판단을 한번 제시해봐. 이렇게 요청을 받고 만드는 것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입니다. 자, 1483번에 1번에 자, P&IO는 아래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 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 수집 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P&IO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P&IO를 바탕으로 EEI를 만듭니다. P&IO를 바탕으로 EEI를 만들어서 정보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EE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렇죠? 미리 계획서를 짜는 것이 EEI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 정보 활동을 위한 일반 지침이 되는 것이 EEI입니다. 그래서 EEI한테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일반적, 계속적, 반복적. 일반적,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EEI죠. 자, 3번에 SRI는 어떤 수시적 돌발 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 이런 표현을 쓰죠. SRI는.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이 돌발 상황을 우리 흔히 현안이라고 하죠. 현안. 그래서 수시로 막 돌발 상황이 생기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SRI로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가 SRI입니다. 자, 4번에 SRI의 경우 사전 첩보 수집 계획서가 필요하다? 아니, 갑자기 생겼는데 어떤 계획서를 어떻게 세워? 그래서 SRI는 갑자기 사건 딱 터지면 경찰청에서 각 시도청한테 오늘 4시까지 어제 피습 났어, 엊그저께 피습 났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딱 피습 나면 이재명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각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을 4시까지 보고하라. 딱 그렇게 보내. 그게 SRI입니다. 그러면 시도청에다 보내면 시도청도 각 경찰서에다 쫙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는 4시까지 보고되니까 시도청은 뭐 2시까지 보고할 것 해서 경찰서에다 딱 보내죠. 그럼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쫙 보내. 그럼 시도청 담당자들은 각 경찰서 막 몇십 개 경찰서에서 한 것을 딱 요약해서 경찰청으로 보내죠. 그럼 경찰청에서는 전국 것을 딱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들 몇 개 딱 뽑아가지고 정보관 책상에서 딱딱딱딱딱딱 한 5개 띄워놓고 막 보고서 막 작성합니다. 그래서 SRI는 갑자기 사건 발생했을 때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서가 없죠. 1484번. 자, EEI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EEI에 의한다? 이게 꼭 맞는 것 같은데 맞지가 않아요. EEI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EEI는 늘 돌아가는 거, 일상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지휘관들은 어디에 피를 꽂혀? 현안에 피를 꽂히죠. 지휘관들이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뭐 순찰 활동하는 거 이런 거에 지휘관이 관심 있어? 없어. 뭐에 관심 있어? 갑자기 이재명 씨 습격당해. 그러면 그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칙을 지켜서 근무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휘관은 엄청 관심 있죠. 거기서 대책 잘못하면 지휘관 옷 벗어야 돼요. 늘상 돌아가는 거, 평상시의 치안을 유지하고 미래 치안을 발전시켜나가고 이런 것들은 지휘관 옷을 벗기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지휘관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현안 돌발 상황에 필히 꽂혀 있을 수밖에 없고, 지휘관들이 돌발 상황에 필히 꽂혀 있으니까 정보도 지휘관 시각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세계의 속성이 현안에 필히 꽂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지휘관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5번 넘어가고 1486번. 자, 정보 배포 관련해서 자, 기억.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적합한 형태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은 통상 원페이지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엄청 중요한 거 보고한다고 해서 막 5장짜리 10장짜리 만들어서 가면 지휘관 바빠 죽겠는데 제가 엄청 잘 정리했습니다. 5장 10장 맞아, 되죠. 그래서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은 한 장짜리로 맞춰서 형식을 맞춰서 보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 정보 보고서는 형식, 형태도 엄청 중요한 것이죠. 자, 미음에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된다? 아니죠. 사용자의 시각에 맞춰서 먼저 수집했다고 해서 먼저 배포하라는 그런 법은 없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이 이 배포의 원칙이죠. 자, 1487번. 자, 정보 배포의 원칙. 정보 배포의 원칙. 자, 필시적 계보 중에서 자, 가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 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아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돼야 된다. 이게 계속성의 원칙. 딱 봐도 그냥 계속성의 원칙이죠. 이 계속성의 원칙이 왜 정보 배포의 원칙으로 들어가 있어? 우리 흔히 이 정보관들은 가오다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막 거들먹거려요. 그죠? 그래서 막 뭐 좀 자기 마음에 들어야 정보를 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활동하는 정보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정보 활동을 왜 해? 국가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보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기관한테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다는 것은 그 기관이나 그 공무원한테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정보기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정보 보고서를 그 기관한테 주는 것이죠. 그 공무원한테, 그 기관한테. 자, 한번 이 정보가 그 기관이나 그 공무원한테 필요하다고 정보에서 판단을 해서 줬다면 나라를 위해서 그 분야에서 추가로 생기는 정보는 추가로 줘야죠. 그래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보관들은 흔히 막 거들먹거리고 뭐 좀 잘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들을 난처함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속성의 원칙이, 야, 네가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줬으면 계속 주라는 거예요. 자, 나의 정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점, 적시성. 자, 다의 중간에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성. 왜냐?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소화를 못 시키죠. 소화를 못 시켜서 두려워서 죽어버리죠. 정보를 받은 측에서 두려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할 수준만큼만. 그래서 적당량을 배포하라는 것이 적당성. 1488번. 정보의 배포 수단. 자, 기억에 통상 개인적인 대화 형태로, 이게 이제 비공식적 방법입니다. 비공식적 방법. 대화로 그냥 말하듯이. 자, 니은에 정보 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경우에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브리핑. 이 브리핑이 왜 정보 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한테 브리핑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도 브리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경찰청장만 모셔놓고 브리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청장 플러스 각 국관 다 모아놓고 브리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브리핑을 설명할 때 정보 사용자 한 명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강연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질의응답식으로도 할 수 있고 브리핑. 그래서 브리핑. 자, 디귿에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정보 분석관이 주로 뭘 많이 보고해? 집단 갈등 상황, 집회 시위 관련해서 속보를 많이 보고하죠. 그때 어떤 식으로 보고해? 메모에다 딱 그냥 메모 간단히 적어서 정보고사 막 쳐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뭐 몇 시 몇 분에 이재명 피습 딱 그것만 해서 바로 보고하는 것이 메모죠, 메모. 리을,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을 일일 정보 보고서라고 하죠. 일일 정보 보고서. 이 일일 정보 보고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일일 보고서. 대통령한테는 매일 일정한 시점에 그날 있었던 일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보고를 하죠. 그것이 일일 정보 보고서. 넘어가서 1489번. 자, 보안조치. 정보 배포 단계 중 보안조치. 1번 통신 보안조치. 통신을 통한 보안조치. 자, 2번 인사 보안조치. 사람을 통한 보안조치. 사람을 통해서 새 나가는 것을 방지시키는 거. 그래서 둘째 줄에 공무원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 그것이 인사 보안조치고요. 자, 3번 정보의 분류조치. 여러 등급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관리 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 즉 정보의 분류 조치. 정보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그냥 분류만 해놓으면 분류하면 1급 비밀로 분류된 것은 1급 비밀 관리 수칙대로 보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보호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분류 조치. 그냥 분류만 하면 정보 보안 조치로 바로 보안 조치의 성격까지 함께 그냥 띄워버리죠. 자, 4번에 물리적 보안 조치는 거기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이것은 물리적 보안 조치가 아니라 정보의 분류 조치고요. 3번에 있는 정보의 분류 조치고, 물리적 보안 조치는 보호 구역이나 보호 지역이나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 이것을 물리적 보안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을 물리적 보안 조치라고 합니다. 자, 1490번. 자, 경찰 정보 활동. 정보경찰의 보고서의 경우 정례화돼서 어떤 판단을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가 있는데, 즉 정보관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를 약속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관련해서 적절한 것은 맨 아래 해설을 보시면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정보관들은 워낙에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막 상황이 어떤지 서로 소통하면서 일정하게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가장 강한 표현이고요. 우려가 가장 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판예 전추가 각각 거비장 막대예요. 판예 전추가 거비장. 그래서 판단됨이라고 표현을 하면 거의 확실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자, 예상됨은 비교적 확실한 경우, 전망됨은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정도. 자, 추정됨은 그냥 막연히 추측될 때, 우려됨은 그냥 최소한 대비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정보관들끼리 서로 약속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자, 149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정보 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어떤 판단이나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좀 전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사용하듯이 이 정보관들은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읽고 막 그러기 때문에 딱 표현한 것만 가지고 서로 의사전달이 되도록 표현을 약속한 거죠. 그 약속한 것이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1492번 신원조사. 1번에
신원조사 주체가 누구예요? 국정원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정원장. 국정원장은 끝에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한다. 충성심, 신뢰성, 충신입니다. 여기에 성실성이 들어가면 안 돼. 옛날에 여기 이제 성실성까지 있어가지고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해서 충성신이었는데 이제 충신만 남았습니다. 항상 충신만 남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충신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신원조사를 한다예요. 이 신원조사 관련된 표현들은 99% 한다, 하야 한다예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 딱 하나가 위탁규정. 그래서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 일부를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조항만 위탁할 수 있다고 나머지 실제 규정들은 다 한다, 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사를 한다. 자, 2번에 공무원 임용 예정자 괄호에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아니고 일정한 사람 신원조사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1493번. 자, 보안업무 규정상 신원조사. 자, 기억에 국정원장은 3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신원조사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위탁규정, 업무 위탁규정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에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괄호 열고 끝에 소속 직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보장직이죠. 보장직. 그래서 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장 직원까지 보장직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맞고요. 자, 디귿에 모든 공무원 임용에 대한 신원조사의 대상이 돼요? 아니죠. 국가안전보장 관련해서 일부 인원만. 그래서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아니고요. 자, 리을에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은 신원조사에 된다. 옛날에 됐었는데 지금 삭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해설의 밑에 보안업무 규정을 좀 보시면 자, 36조 신원조사 사망의 관계기관장은 맨 끝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라고 해서 가행규정으로 돼 있고 그 대상자가 공비보장직이에요. 그냥 딱 공비보장직. 그래서 먼저 공무원 임용 예정자. 근데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땡땡땡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공비. 네, 마지막으로 보장직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기관장 직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공비보장직 신원조사 대상자가 공비보장직에 해당하고요. 자, 37조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아래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신원조사 결과 뭐 국가안전보장 해를 끼칠 뭐가 있어 그러면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죠. 그냥 짬시키면 안 되겠죠. 지금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해 줘야 되고요. 2항에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사 관련해서 각종 규정이 전부 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대신 딱 하나만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임의 규정이 밑에 위탁 규정 45조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 위탁 규정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